Everything begins in the mind. Being fit isn't always about just being physically strong. Because let's face it, nothing happened below the neck without the brain telling it to do so. You can't just separate the physical from the emotional. Every thought affects your body. Physical challenges performed with emotional composure is the foundation for a calm and resilient mind. So let's make your mind work for you, not against you. Fitness isn't a chore, it's a lifestyle. It's about living life to the fullest. Invest in yourself. Your mental health is a priority. Your happiness is an essential. Your self-care is a necessity. Self-care is how you take your power back. Be bold. Be wise. Be present. Be balanced. Be yourself. Be different. Just be. 안녕하십니까. 서클즈 버추얼 웹세미나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러 차례 계속 세미나를 진행해 왔었는데 여러분들께 이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와닿을 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 수집하던 중에 저희가 이번에는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그렇고 현장에 계신 운영자분들도 그렇고 상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운영적 요소와 트레이닝적 요소가 어느 정도 함께 섞여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래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피트니스 운영에 있어서도 그리고 퍼스널 트레이닝이든 그룹 트레이닝이든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변화가 있던 것들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평소와는 좀 다르게 이 산업적 측면, 이 인더스트리얼적 차원에서 바라본 피트니스 트레이닝의 트렌드들을 좀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예전에 매번 발표되던 ACSM의 2020년도 피트니스 트렌드 이런 연도별로 나오는 트렌드보다는 조금 더 산업적에는 치중되어 있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이번엔 학술적인 내용이 좀 많다거나 이런 딱딱한 내용들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들으시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만한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모아봤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편안하게 잘 들으시면서 조금 생각을 한번 깨고 아이디어를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들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트레이닝 트렌드입니다. 슬라이드가 그래서 두 가지 챕터로 크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피트니스 전문가는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가? 이런 피트니스가 이 코로나를 맞이함으로써 사실은 여러 전문가나 운영업체들이 힘든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말로 말미에 서두에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 트레이닝 트렌드를 그 유럽의 유명 피트니스 매거진인 HCH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서 저희들이 주요한 트레이닝과 관련된 주요 트렌드 7개를 뽑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글로벌 피트니스 소식을 가지고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번 해볼게요. 쏙 좋은 소식들이 아닌데 여기 화면 같이 보고 계시죠?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그 영국의 주간지에서는 2020년도 영국 피트니스 산업이 어떤 타격을 입었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19년도까지는 정말로 이런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가 2020년도에 되어서 마켓 밸류가 거의 30%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세는
당연히 이 멤버십들, 회원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전체 피트니스 클럽의 회원 수가 30%가 줄었고 거기에 따른 시장 가치가 30%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산업에 있어 정말로 큰 위기잖아요. 사전에 지금 피트니스 산업의 이 업태 때문에 미리 가져온 돈들이 있는 상태고 이 돈들을 포함을 하고 그리고 회원들도 포함을 한 상태라도 계속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죠. 우리나라 역시도 현재 지금 상황에서 신규 고객들이 와서 유입을 해 장사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마찬가지 현상을 우리나라와 비교적 비슷한 상태에 있는 영국에서도 똑같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그래프를 한번 봐볼까요? 매출 부분입니다. 매출도 평균 23%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서 편차가 크겠지만 상대적으로 대응이 쉬웠던 대형 기업들은 조금 타격이 적은 편이었고요. 상대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좀 군소업체들은 그만큼 피해가 컸다라는 레포트가 일부 보였습니다.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도 이 피트니스 산업이 가장 힘든 시기라 이렇게 매출이 감소하고 그 마켓의 밸류가 떨어지는 상황들을 계속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전환점을 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이 와중에서도 피트니스 전문가가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너 셀러리 서베이, 2020년도에 이 코로나 이후에 진행된 서베이를 하나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흥미로운 결과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자, 58%의 퍼스널 트레이너는 수입이 감소되거나 또는 수입이 아예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23%는 일자리를 잃거나 현재 휴직 중이며 나머지 또 6%는 아직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계속 구직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위험이죠. 58%가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이 코로나가 특히 심하긴 했지만 이 팬데믹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려운 거 지금 실제 몸으로 체감하고 계시고 또 거시경제적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를 봐볼게요. 그런데 누구는 또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누구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21%의 트레이너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는 평균치보다 17%가 높은 연간 54,000달러라고 하는데요. 6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겠죠. 평균으로 했으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좀 비슷하거나 약간 그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온라인 레슨을 병행으로 했던 트레이너들이 주로 수입이 증가했었고 이 코로나 이전에도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고객을 교육하고 또한 병행해서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하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에서 전부 다 수업을 제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수입이 계속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나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인증된 기관, 미국이니까 NCCA겠죠. NCCA 기관들의 인증된 자격증들을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크레딧을 모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적어도 이런 식의 경력을 5년 이상 쌓은 후에 기술적인 이해도를 갖췄을 때 나머지 돈을 번 21%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소비가 위축이 되기는 했으나 큰 파이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의 기회는 어디엔가 있고 이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잡은 사람들의 일부는 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게 여기서 이미 드러나고 있거든요. 기존의 이런 트렌드 흐름들을 봐도 2018년도, 17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뭐 온라인을 통한 트레이닝 제공들이 앞으로 각광받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은 있었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죠. 왜냐면은 오프라인이 주는 가치들은 분명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고 상호작용하는 이런 가치는 온라인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였겠죠. 하지만 지금 급작스럽게 상황이 크게 바뀌게 되었고요. 이 상황이 바뀌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든 유효하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한계를 깨트리는 방식들을 찾아내야만 하는 이런 과제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조금 더 마음 깊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더욱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 활용 능력이 앞으로의 트레이너에겐 필요한 능력이고 이렇게 돈을 번 21%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위드 코로나 시대의 피트니스 트렌드, 정확히는 그 트레이닝 트렌드라는 제목을 잡고 계속 이 내용들을 조사해 왔었는데요. 저희 서클지 아티클에서 사실 매년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는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9년도와 현재 2020년도의 트렌드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여기 2019년도 쪽을 좀 봐보실게요. 트레인 라이크 언 애슬릿, 프랜차이징, 라이브 스트리밍, 박싱, 어시스턴트 스트레칭 등등 트레이닝이라든지 프로그램 제공 쪽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보면은 하이브리드 짐 모델, 아웃도어 피트니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은 오버 피트니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어떤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 환경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유연하게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중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갑자기 트렌드가 변화하고 기조가 변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피트니스 시설을 중심으로 돼 있던 기존의 이 트렌드들이 앞으로는 프로그램과 유연성을 중심으로 재구성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질병 상황을 염두에 둔 공간과 장소의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중요한 트렌드로 이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피트니스는 사업 모델을 다변화하고 프로그램 제공 방식을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켜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그래야만 우리가 피트니스가 이런 팬데믹 상황에 맞서서도 충분히 옳은 서비스,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같이 봐봤고요. 자, 첫 번째 트렌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짐 모델이라는 온, 오프라인 통합 트레이닝 트렌드가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데, 아까 보신 거는 이게 랭킹이 아니라 그냥 이런 주요한 트렌드들이 있다를 나열한 거니까 이게 1번에 있다고 막 아주 중요해, 20번에 있다고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끊이지 않는 트레이닝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은 제가 과거에 그렇게 이 세미나를 진행했던 동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이 계속 적용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번 정도 셧다운이 있었죠. 그 피트니스 시설을 닫으라고 권고한 게 2차례였고, 외국 같은 경우는 홍콩의 경우는 한 5차례 이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계속 닫고 열고를 반복한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외국의 선진 업체들은 온라인에서 피트니스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콘텐츠들을 배포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알고 계신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모델들이 수익을 내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자, 한 번 정도 그렇게 폐쇄를 겪었으니까 이 폐쇄를 겪는 동안에 고객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콘텐츠를 제공하자.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됐을 때 그게 도움이 돼? 라는 거에서는 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수입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퀘스천에 빠지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예 짐을 운영하는 모델을 하이브리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들이 연결될 수 있는 모델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래 이런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보면은 외국에서는 한 2017년도부터 피지털이라는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표현도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피지컬과 디지털의 합성어입니다. 오타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의 경험과 오프라인의 경험을 통합해서 끊임없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얼핏 보면 그 옴니채널의 방식과도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이 디지털 경험을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함께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좀 더 직관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피지털 경험들은 향후에 이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그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피트니스를 운영하면서 이 디지털로 소통하거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문을 하나 확보를 해놓게 되는 거죠. 기존과 같이 그냥 오프라인의 하나의 방식만을 바라보고 있다가는 크게 위험에 처할 확률이 앞으로는 계속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향후에 이런 차세대 사업 모델이 아니라 지금부터 적용하고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을 번 21%들은 이것들이 이미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타격을 크게 받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벌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사업자의 측면이라기보다는 그 프리랜서, 피트니스 트레이너 관점에서 좀 바라본 얘기예요. 미리 준비하는 트레이너가 지금처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 이런 것들을 자극을 받거나 또는 실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실행해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보시면은 어때요? 만만치 않죠. 저희도 이 강의 하나 찍는데 준비 기간이 정말로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자막을 달고 기타 편집들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냈을 때 이게 또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불안감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수고에 비해서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심지어 더 잘된 프로그램들을 사가지고 그냥 그 틀면 안 돼? 아니면 그냥 불펌이라도 해서 우리 그 사이트나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은 분명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불펌은 나쁜 거긴 하지만 그런 것을 구매해서 올려놓는 것과 왜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지, 왜 만들어서 올리는 게 필요한지를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고객을 맞이할 때나 사람을 볼 때 모르는 사람을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지는 않잖아요. 회원들을 봐도 더 자주 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고 내 얼굴을 알고 있는 회원들에게 우리는 좀 더 반갑게 인사를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온라인상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손흥민이 가장 잘하는 축구 선수는 아닌데 우리는 우리 흥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이 그들한테는 최고인 거예요. 그 우리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컨텐츠들이 사람들에겐 더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온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트레이닝이 하나의 맥락으로 맞아 떨어져야 온라인에서 진행하던 이 선생님의 컨텐츠가 오프라인에서 내가 수업을 받았을 때도 그대로 연결되는 경험까지 선사할 수 있어야만 이 서비스에 개연성이 생기는 거고요. 이 개연성 있는 서비스가 곧 고객 경험의 강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집 모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께 지금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트레이닝을 제공하려면은 온라인 문법에 맞는 트레이닝 구성 역시 숙지를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을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냥 잠깐의 그냥 정보성으로 짧게 볼 수 있는 쇼포맷 콘텐츠를 줘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줌 같은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줌 툴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원거리의 티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기획을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이해들도 분명히 많이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거 쓸 줄 모르고 어려워, 잘 모르겠어, 그냥 좀 기다릴래 이랬다가는 정말로 힘든 일들 앞으로 계속 겪게 될 거거든요.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기술에 친해지셔야 되고요. 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센터가 갑자기 문을 닫아도 언제든지 개연성 있는 트레이닝을 이 온라인 문법을 이해해서 제공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야 여러분들의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를 보시기 전에 간단히 영상 한번 상영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네, 아까 앞에 영상 한번 같이 보셨는데 좀 낯익은 사람 나오지 않았나요? 네,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뒤에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는 사진은 이 아웃도어 클래스들이 각광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런칭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 사진인데요. 미국에 있는 이퀴낙스는 지금 그 뉴욕 허드슨 야드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이 이퀴낙스 인 더 와일드라고 하는 아웃도어 피트니스 컨셉의 짐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좀 운동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야외에 이런 개방감 있는 시설들을 별도의 투자를 해서 만든 경우인데요. 기존에 이런 그 부동산 섭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퀴낙스가 만든 좀 유연한 대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좀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딴 나라 얘기처럼 확실히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연하게 외부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피트니스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트레이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죠. 지난번에 그 9월 초에 우리가 피트니스들이 다 셧다운이 됐을 때 좀 대란들이 있었잖아요. 우선은 운영 중단 공고가 내려져 있는 수도권을 벗어나서 막 천안권까지, 충청권까지 가서 원정 헬스를 한다든지 또는 산에 있는 헬스장이 뭐 북새통을 이뤘다든지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발생했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야외에서 개방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행하게 된 게 아웃도어 피트니스입니다. 네, 아까 봤던 그 익숙한 분이 이분이에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어 그릴스인데, 이분의 지금 자막에 달린 이 말처럼 이제 생존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잘 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은 내 점심이 좋아하는 것처럼. 네. 이 유명인사 베어 그릴스의 비밀리터리 피쉬라고 하는 그 아웃도어 클래스들은 굉장히 지금 성황리에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퀴낙스 같은 유명 피트니스 체인들도 아웃도어 피트니스를 시도해서 이게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때 가져다 줬다라는 의미에서는 훌륭한 시도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내 활동에서는 기존에 좀 가질 수 없었던 이런 자유로움이라든지 또는 이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밀폐된 공간에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요. 그런데 이런 불안감 자체도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개방감이 있는 야외 피트니스 클래스들을 마련을 했던 거죠. 또한 이들이 가져가는 것들에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들도 또 있어요. 야외에서 트레이닝을 진행하면은 통제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그 문제점들을 온라인 예약과 결제 시스템 등을 통해서 고객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었고요. 레슨이 이루어지는 장소들 같은 경우도 GPS로 안내해서 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사람들이 장소를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과거에는 이렇게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아웃도어에서는 활발하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HIIT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러닝이나 사이클링 프로그램들도 외부에서 진행함으로써 야외에서 분위기 있는 특별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코로나 덕분에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익숙했던 틀들을 벗어나서 야외로도 피트니스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는 이런 트레이닝 트렌드가 하나씩 또 발견된 거죠. 중요한 거는 이들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유지된 관계들이 결국은 오프라인 사업으로도 연결이 되는 우리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클럽이나 스튜디오로도 연결이 되는 구조들을 항상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야외 클래스들은 좀 도전적인 요소들이 몇 개가 있기는 해요. 첫 번째, 한여름이라든지 한겨울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을 뿐더러 일부 좀 위험성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나 보험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의 신선한 시도이고 또한 아예 이런 센터나 운영하는 공간이 폐쇄가 되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또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들한테 이제 우리는 그 똑같은 그냥 실내에서 틀어박혀 있는 그런 같은 경험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하고 다른 경험들을 선사해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이벤트성으로도 이런 아웃도어 트레이닝들을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다음 트렌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스트렝스 트레이닝에 대한 내용인데, 네, 트레이닝 관련 얘기로 갑자기 싹 뭔가 전환된 느낌이죠. 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의료에 대한 가이던스, 가이드라인들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아실 거예요. 또한 트레이닝을 흥미롭게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트레이닝을 어떤 걸 해야 또 어떤 사람들이 수요가 많을지를 포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수요의 조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유명하고 잘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의 인기 또는 고객들의 그때그때 이런 요구사항들에 맞춰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될 방향성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국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료계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국민 건강을 유지하는 또는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닝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 봤을 때 의료지침 개정사항에는 스트렝스와 밸런스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신문기사들에도 많이 났던 내용 같아요. 50대 이후에 근육과 골밀도 감소 지연에 이 스트렝스 트레이닝, 근력 운동이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노년층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근력 운동들이 필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건데 이거를 피트니스 트렌드들이랑 한번 붙여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스트렝스와 카디오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구성들이 HIIT에는 특히나 많이 있는데요. 이런 HIIT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인기를 얻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매년 ACSM에서 발간하는 ACSM 피트니스 트렌드에서도 보시면은 이 HIIT가 낮은 순위를 차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때문에 이런 심혈관계 운동에 대한 중요성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근력 운동보다는 더욱더 중요하게 강조가 되어 왔었고 그런데 이와 더불어 근력 운동과 골밀도의 중요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객한테 제공하는 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이 트레이닝의 효과를 보고 또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이 트레이닝의 제공 방식이 최대한 짧고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사람들의 참여도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을 거다. 사람들의 참여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런 의료적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함께 계속 알아본다면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계속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지방 감량 프로그램이 인기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정확히는 이게 트렌드라고 말하기보다는 반드시 병에 걸렸을 때 또는 코로나나 기타 전염성 질환에 걸렸을 때 생존율을 높이고 애초에 감염이 잘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 좀 오래전이죠 이거는. 자, 영국의 보리스 존스 총리 그리고 얼마 전 바로 연휴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의 양성으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 두 명이 확진됐을 때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짚었던 요소가 바로 비만 때문이었죠. 그만큼 비만은 이런 코로나에 있어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자, 우선 높은 체지방률이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적이라는 이유는 영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서도 인용할 수 있는데요. 고도비만 시 코로나19 사망 확률이 무려 4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뉴욕주에서 나온 레포팅 결과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연령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표가 비만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뭐 단순히 BMI가 높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고 세세하게 따져보면은 이거는 체지방량, 체지방률에 의한 문제가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런 살을 빼자, 막연히 건강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려서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사람들 마음속에 좀 자리가 잡게 된 거죠. 또한 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더 증가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이 염려하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방안들을 제공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피트니스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거는 어떻게 적절한 영양, 뉴트리션을 추천해주고 또한 비만 회원일 때 이 비만 회원들이 꾸준히 운동을 해서 감량까지 원하는 목표 수준의 감량과 신체 조성을 만들 수 있도록 단계적 트레이닝들을 설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이런 단순히 그냥 살을 빼드려 몇 킬로 감량해드립니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밖에 트레이닝을 여러분들께 회원들한테 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굉장히 멋없는 방식 아니에요? 좀 더 근거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논리들을 깔아놓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트레이닝들을 여러분들이 전개한다면은 보다 고객들이 납득하고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트레이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국내 이 비만율 추이를 봐도 사실은 이건 먹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밑에 봤을 때 30대 남성과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을 계속 비교를 해보는 지표인데요. 자, 1998년과 2018년을 비교한 지표들이 계속 나왔죠. 자, 30대 남성의 비만율 추이가 무려 51.4%까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한국 남성들이 몸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은 이 동아일보에 나왔던 한 기사에서도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우리나라도 점차 비만율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비만에 따른 전염병의 위험들이 같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한 신체 조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한 설득할 만한 타당한 이유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시적인 산업 지표들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이닝에서도 역시 그런 방향들은 통용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5번째 트렌드입니다. 자, 아동과 청소년 트레이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집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 특히나 취약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 내용에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상당 부분의 직장들, IT 직종에 있는 직장들이나 또는 필수 인력 외에 재택근무를 시행하라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은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과 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나갈 수 없는 환경이 됐잖아요. 뭐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부터 한 2주 정도밖에 등교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전부 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는 동안에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영향 때문에 미국 성인의 신체 활동 수준은 코로나 이전보다 무려 25% 이상 하락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건강적 위험성들은 굉장히 많겠죠. 때문에 이 피트니스 트레이닝을 제공하던 사람들은 조금 눈을 돌리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던 거고 사람들이 이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 분명히 맞았나 봐요. 자, 영국의 유명 피트니스 트레이너는 조 윅스, 존 윅 아닙니다. 조 윅스는 PE 채널, 피지컬 에듀케이션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한 유튜브 채널이에요. 이 채널에서 이 청소년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트리밍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무려 하루에 100만 명 이상 시청하는
대기록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개인의 트레이너 한 명이 이런 대기록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물론 네임밸류가 있는 트레이너였지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 피트니스 프로그램이 뭔지를 파악하고 제공을 했던 거죠. 또한 그냥 마구잡이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성장이나 발달 단계에 맞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트레이닝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런 부모와 아이들에게 건강 상식들을 다시 일깨워주고 이들이 건강한 피트니스 습관을 심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피트니스 자체의 고객에 대해서도 다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피트니스 고객은 우리 법을 한번 좀 봐볼게요. 딱딱하긴 하지만요. 네.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법률에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피트니스에 출입할 수 있는 연령대는 만 14세 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런 그 어린 청소년이나 아동들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게 맞아요. 가끔 그렇게 그 쇳덩이 굴러다니는 데서 애들 데리고 왔다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인데 그건 큰일 납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곳들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공간 또는 이 온라인상에서 청소년과 어린 아이들과 그 다음에 그들이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때문에 국내에서도 자격제도를 개편했던 이유가 노인에 대한 자격, 청소년에 대한 자격들을 따로 놨던 이유가 사실 이런 것들이랑도 맥락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대상자별로 다른 운동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그냥 배웠던 방식이 아니고 어떤 병증에 대한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애 주기에 맞는 운동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배우고 여기에 대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피트니스에 오는 일부의 사람들에만 포커싱이 돼서 이들을 위한 트레이닝을 제공을 했고 아니 심지어는 이들을 위한 트레이닝도 아니라 내가 배운 트레이닝을 그냥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조 윅스라는 이 사람의 사례에서 봤다시피 기존의 시장으로 여기지 않은 곳들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100만 명이나 하루에 줘야 하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시장에는 아직도 잠재력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맨 앞부분에 나왔던 돈을 버는 24%의 트레이너와 그렇지 않은 트레이너의 차이가 여기 있던 것 같고요. 이분은 그 24% 중에서 완전 꼭대기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게 트레이닝 공부를 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네요. 네, 전체 산업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전체적인 피트니스 산업의 흐름들을 내가 트레이너다라고 할지라도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운영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목해야죠. 내 사업이고 내 일이고 이 하나의 트렌드 또는 하나의 그런 방식들의 모티베이션 얻어서 운영 방침을 좀 더 세련되게 개선한다면은 충분한 성과와 매출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항상 정보에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셔야 되고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데 이런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6번째 트렌드입니다. 이 멘탈 헬스인데요. 코로나 블루로 인해 우울증 환자가 증가했다는 거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런 신조어가 나온 만큼 이런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정신건강이 미치는 이 악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유럽의 HCH에서는 이런 심리 전문가와 협업해서 이 멘탈 피트니스를 케어해주는 멘탈 피트니스 서비스 멤버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트니스에서도 고객의 이런 그 정신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이런 정신 관련된 상담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들도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과 협업해서 운동으로 시너지를 내는 방식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운동에서 이런 우울증이나 멘탈 헬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연구 결과들을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자, 밑에 보이는 러트거스 유니버시티의 운동의 우울증 완화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결과만 딱 발췌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2개의 그룹으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8주간 3회, 주 3회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8주간 3회
주 3회 저강도 스트레칭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1그룹은 무려 55%의 증상 감소가 있었고 2그룹은 31%의 증상 감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멘탈 헬스의 비교적 효과적인 운동은 당연히 뭐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다라는 결론은 이들은 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우울함이라든지 또는 그 상대적으로 좀 이런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어떤 트레이닝을 제공할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겠죠. 자, 위에 말씀드렸던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뭐 유산소 운동 시에 55%, 저강도 스트레칭 시에는 31%의 증상 감소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유산소 운동과 적정한 스트레칭을 배합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은 이런 우울감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피트니스에서도 이제 피트니스만으로만 영업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피트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협업 구조도 좀 만드는 게 현재 좀 선진 산업에선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조금 더 선별해서 제공을 해야겠죠. 우리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알았던 걸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처럼 고객의 심리 상태나 또는 그 몸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몸 상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근력 평가나 측정 방법들을 사용해서 재고 있지만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사실 고려를 안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트레이닝 진행하실 때 고객들한테 혹시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나요? 저는 사실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 갔을 때는 트레이너들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기분 어때요? 심지어 온라인 트레이닝마저도 오늘 기분 어때요? 체크해보세요. 10에서 몇 정도예요? 이런 걸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심리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런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그때그때 스위치를 하기 위한 장치라는 걸 깨달은 건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질문이든 그 고객한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이 사람의 심리 상태와 신체 상태에 맞게 계속 조정해 나가는 게 우수한 트레이너이자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게 우수한 운영자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이런 조금 더 그동안 소외됐던 유산소 운동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조금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고요. 호흡 운동과 명상 프로그램들도 도입해서 이런 코로나 블루로 좀 힘겨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트렌드 보실게요. 자, 7번째, 프라이빗 트레이닝 내향적 고객을 위한 서비스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근래에는 사실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인싸와 아싸라는 좀 약간 이분법적 표현인데, 네,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한번 여기 비유를 해봤습니다.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는 과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피트니스에 자주 오고 괜찮은 고객들, 그리고 우리한테 돈을 많이 써주는 고객들을 어떤 사람이냐라고 정의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상당수가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이렇게 좀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외향적인 고객이 피트니스를 자주 방문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뇌과학자들이 이런 그 피트니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이런 외향적 피트니스 고객과 내향적 피트니스 고객이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외향적 피트니스 고객들은 사람과의 관계, 예를 들어 뭐 GX 수업을 함께 참여하고 인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과의 잡담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피트니스 클럽 안에서도 뭐 그 친한 친구들도 만들고 그래서 리텐션들이 유지되고 이런 경우들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와 만남으로 재충전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내향적인 피트니스 고객들은 자, 운동을 하는 행위 자체에서 재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런 타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스장에 정말로 붙박이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런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 자체로 이런 재충전을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런 다른 곳들의 에너지를 더 소비하기보다는 피트니스 센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전에 이런 좀 우스갯소리로 나온 것들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 감염자들 동선 공개할 때마다 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좀 짠한 이슈가 집과 헬스장 일터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간간히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의 그 예시였던 것 같아요. 내향적인 고객들이 피트니스를 자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한 사람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 안 되고 여러 번 돌아다니면 안 되고, 또한 상대적으로 그룹 트레이닝이 위험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혼자 조용히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인데 피트니스에 지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고객이다라고 여긴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간 구성에서부터 트레이닝 제공까지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공간 구성 면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 공간들도 조금 구석진 곳, 가장 코너들 있잖아. 사람들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곳. 자, 코너들에 자기가 쓸 기구들 모아다가 조용히 운동하는 걸 즐긴다고 하고, 여기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코너 공간들을 활용하거나 또는 사람들과의 간격을 어느 정도 두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도구들을 배치한다면은 이들이 좀 더 안정감을 느낄 거고요. 또한 다른 피트니스 센터에서 없었던 배려심을 느껴서 이 센터에 정착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트레이닝들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소도구를 활용하거나 동일 공간에서 바디웨이트 트레이닝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줘야겠죠. 자, 이 사람들은 이 기구 저 기구 쫙 돌아다니거나 프로그램을 원하면은 GX로 가세요, 이런 걸 원하지가 않아요. 자, 프라이빗하게 제공되는 트레이닝들을 어느 정도 맛봤다면은 그만큼 뭐 개인 트레이닝 연결될 확률들도 높아지고요. 또한 본인들이 운동에서의 성취를 피트니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운동에 대해서 파고들고 탐구하고 싶어하는 열정에 좀 불을 지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공하려는 트레이닝의 방향성을 아까 그 6번 챕터 우울증 관련된 것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사람의 심리와 성향에 따라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선이 많지 않은 개별 공간에 바디웨이트 트레이닝을 다채롭게 제공할 수 있다면은 이런 내향적인 고객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게, 자, 여기서 나온 7번째 프라이빗 트레이닝, 내향적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0개의 트렌드 중에서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들만 따로 7개를 발췌해서 다뤄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근거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신체적인 내용들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상황이라든지 성향적인 상황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를 다시금 아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딱히 이게 뭔가 하늘 안에 새로운 게 없듯이 미리 알고 있던 것들, 여기서 저기서 다 들었던 것들이라도 다 조합해서 여러분들 것들로 만드는 것도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퀄리티 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고객 응대 프로세스를 만들면은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트레이너도, 그 다음에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운영자도 조금 더 차별화된 피트니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종합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피트니스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은, 자, 임플리케이션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전염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런 경험을 연계를 시킬 수가 있는 이런 서비스 기획적인 능력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활용 역량이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뭐 CRM을 쓰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나 예약을 받는 방식들도 좀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래에는 이렇게 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들도 사실은 기성화된 툴들도 일부 있고, CRM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결제 시스템이 붙어 있어 잘 되어 있는 것들도 들어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툴들을 활용하셔서 고객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그 외부, 아웃도어, 주변 공원에서 아웃도어 트레이닝을 하거나 또는 줌을 활용해서 원격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거든요. 이런 거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고 고객에겐 또 다른 경험과 피트니스 센터에 와서 레슨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옵션들을 선택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어디서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유의한, 가장 쓸모 있는 대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자, 트레이닝 지식만이 아닌 영양, 보건 지식 향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아까 영양과 보건 지식 향상이 필요한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예요. 자, 비만이나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 다수거든요. 또한 미용적인 목적이나 그냥 보기 싫어서 또는 그냥 외형을 바꾸고 싶어서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체중 감량의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뉴트리션에 대해서도 따로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게 무슨 식단을 하나하나 짜준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방식, 언제 어떻게 음식을 섭취해라 라는 조언 정도는 믿을 수 있는 템플릿으로 줘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보건 지식에 대한 얘기들은 이런 그 전염성 질환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해지기 쉬운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행동을 미리 막아주셔야 나중에 이런 이 회원들이 병에 걸리거나 또는 심지어 전염병에 걸려서 우리 센터 내부에 전염을 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없어지거든요.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지식들을 제공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도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해야 될 의무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너무 그 건강에 대해서 과신하지 않게 그리고 위험한 요소들을 미리 스크리닝할 수 있게 고객을 지킬 수 있는 지식들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트니스 산업, 건강 산업의 전체적인 흐름, 의료적 가이드라인을 같이 보고 우리가 제공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새로이 만들고 고민해보는 것도 트레이너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트니스 트레이닝 제공 방식이죠. 자, 바디웨이트와 소도구 등 고기능성 트레이닝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전체적인 공통점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피트니스 트레이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공간, 작은 공간에서 잘 움직이지 않게 사람들끼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한 명의 사람이 하나의 공간을 운동하는 시간 동안 온전히 쓰고 그 쓰는 공간을 기능적으로 활용한다면은 프로그램 역시 기능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공통적인 의견에서 아까 같은 트렌드들이 도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기구에 의존한 트레이닝들도 좋지만 그 바디웨이트들의 기구를 사용한 트레이닝도 좋지만 바디웨이트 트레이닝을 자체롭게 하고 소도구들을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트레이닝들을 조합한다면은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전염병 예방, 극복을 위한 트레이닝 근거 확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까 전에 의료적 가이드라인과 고객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을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방금 전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이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도 저희 서클즈에서 매번 발표하는 그 아티클들처럼 피트니스가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어떤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고객들의 평소 건강을 지켜야만 이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상황과 상태에 맞는 트레이닝을 이렇게 제공할 것이다 라는 논리적인 맥락이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고객들이 납득하고 충분히 높은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여러분들께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고객 심리별 트레이닝 제공 다양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전에 우울증 예를 들었고요. 두 번째로 성향, 자 인싸냐 아싸냐 성향의 예를 들었습니다. 내향적인 고객, 조금 우울감이 있는 고객, 외향적이면서 우울감이 있는 고객 각각 다른 사람들이 있겠고요. 성격 성향이야 당연히 여러 가지로 다르겠죠. 요새 뭐 MBTI 같은 거 흥미 갖고 많이 보시는 분들이 쓰시잖아요. 물론 이게 학술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요. 그런데 사람의 성향을 분류하고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과
상품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건설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몸만 보는 게 아니라 심리적 상황과 성향적 상황들을 함께 고려해서 이 사람에게 맞는 트레이닝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게 코로나 시대에 차별화된 피트니스 경험을 줄 수 있는 우리 트레이너와 운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다소 길고 때로는 장황할 수도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아예 트레이닝적으로 뭐 깊게 판 내용이라기보다는 전체 거시적인 산업 흐름에서 어떤 트레이닝들이 각광받고 있고 가이드라인에선 어떤 것들을 권하고 있더라를 간략하게 편안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좀 더 이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시적인 상황을 보면서 고객들에게 제공할 만한 적절한 트레이닝들을 계속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조금 장황할 수 있었지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설문조사에서 필요한 그 내용을 또 말씀 주시면은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이런 버추얼 세미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